초등학교 때 진짜 똑똑했는데 중학교 때는 전교권이었는데, 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초등 시절 영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입에서 결정적인 과목은 바로 국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등 1학년, 3학년은 뭐 싹 다 정리를 해드렸죠. 고등도 요청이 많으신데 고등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먼저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초등 국어 학습의 핵심부터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대입에 유리한 국어 공부법,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따라라. 왜 국어가 중요할까? 토론 1등이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 초등 1, 2학년 어떻게 국어를 지도해야 할까? 국어는 왜 잘 봐야 될까요? 물론 뭐 국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교과서는 어쨌든 우리의 그린 한글 국어로 쓰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수능을 볼 때 첫 번째 시험 보는 과목이거든요. 이 성적에 따라서 시험 당일 전체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국어가 많이 어렵게 나온 해에는 다른 과목이 난이도 차가 크지 않아도 평균 점수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1교시 과목이 뒷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근데 최근 국어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잘 본 학생들은 표준 점수가 높아져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수능에서 국어 만점자가 전국에 단 2명뿐인 적도 있었어요.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만큼 국어가 중요한데 또 만만하지도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 1등이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잘못된 생각도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말 잘하는 거랑 시험 잘 보는 거는 달라요. 어릴 때 우리가 말을 잘하면 어른들은 아이고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말 잘하는 거, 시험 잘 보는 거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제가 지도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 미국에서 6년 살다 온 학생이 있었어요. 영어는요 완벽했어요. 물론 한국에서 국어 시험을 볼 때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영어 시험도 상당히 잘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휘와 독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말을 잘한다고 해서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닙니다. 수능 국어를 잘하려면 반드시 철저한 학습, 훈련,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할까? 자, 초등 1, 2학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공부는 뭘까요? 사실은요, 초등 1학년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 저학년 때는 올바르게 언어를 익히고 말과 글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업 성취 기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취학 전이래요. 취학 전에 국어 경험을 발전시켜서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문식성,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에요. 요거를 갖추고 또 말과 글에 흥미를 가진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아직은 학교 생활, 사회적인 상호작용 익숙하지 않습니다. 서로 뭐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이런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우리 앞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입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달리다가 무너지기보다는 천천히 서고 걷고 뛰는 능력을 갖추면 되죠. 이게 더 강력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습 부담은 좀 줄이고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쌓일수록 엄청나게 강화되는 언어의 힘, 단어입니다. 저학년 때는 학습적인 뭔가를 하게 하기보다는 이 단어를 많이 접하는 게 저는 짱인 것 같아요. 단어를 많이 하는 게 쌓일수록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이거는 당시에는 몰라요. 이후에 알아요. 무엇보다 초등 저학년 때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해주면 아이들이 앞으로 언어를 배울 때도 이와 같은 생각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갈수록 언어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단어를 학습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자어의 개념을 좀 가볍게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로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다치다 둘 다 발음은 똑같지만 하나는 문이 다른 것에 의해서 다쳐지는 거고 또 하나는 몸에 상처가 나는 거죠. 이 차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한자어 개념을 가볍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이라는 게 배운다라는 의미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뜻이 들어가는 학생이나 학습과 같은 관련 단어들을 함께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의 뜻을 이용해 다른 글자들과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정도만 감만 잡을 수 있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초등저학년 국어학습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책 읽기는요, 흥미 중심으로 절대 억지로 읽게 하지는 마세요. 흥미를 잃게 되는 게 학습에는 가장 위험합니다. 한자어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사한 발음이지만 전혀 다르게 쓰이는 단어들도 많이 알려주세요. 자, 초등 시기예요. 특히 초등 저학년 국어는 학습적인 것을 당장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학습을 할 수 있는 틀, 그릇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입국어를 걱정하시는 거라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절대로 과도하게 학습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학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생활에서의 어떤 경험을 쌓고 많은 대화를 하고 대화 속에서 많은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고 글과 책을 흥미롭게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틀이나 그릇이나 뼈대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때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틀이 튼튼해지려면 첫 번째로 흥미를 잃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 단어의 미묘한 의미 정도만 이해할 수 있고 또 한자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감만 익혀도 정말 좋겠습니다. 독서나 토론이나 논술 물론 좋은 활동입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결국 대입 국어의 성공은 그냥 국어 성적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요 앞으로 과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 강쌤이었습니다.